자, 이제 처음에 2차 함수에서 등장하는 건 당연히 2차 함수가 뭐야? 하고 나오겠죠. 네, 그래서 y는 2차 시계꼴이면 되는데 2차 시계꼴을 고르는 유형들이 뭐 1번에 쭉 나와 있는데 식으로 고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제 문장으로 고르라고 했을 때 기본 1, 2학년 지식들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이제 y에 대해서 봅니다. y가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데요. 자, 다산아 원의 둘레 구하는 식이거든. 네, 2파이 r인데 r이 x니까 2파이 x가 되겠죠. 맞나요? 네,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x에 대한 1차 함수입니다. 2파이는 상수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가로가 나와 있고요. 세로가 나와 있습니다. 다산아 넓이 구하는 식은 x제곱 플러스 4x.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곱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육면체는 한 면의 넓이가 같은 면의 넓이가 몇 개 있죠? 6개 있죠. 6개 면의 넓이가 같죠? 근데 한 면의 넓이가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니까 x의 제곱이겠죠. 그럼 x의 제곱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러면 2차 식이 맞으니까 2차 함수겠죠. 그다음 부피 구하는 식입니다. 뭐의 부피죠? 안 적어놨다. 원기둥? 네.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식이 뭐죠? 부피 구하는 식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요 라고 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요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높이가 일단 8이라고 했고 밑넓이는 원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식이 은하 뭐지? 파이 r이지. 네, 근데 여기가 x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x제곱 네. 파이. 네, 파이 x의 제곱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맞죠? 그다음 자 7번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다음 식이 2차 함수가 된대요.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 x제곱의 개수인 너하고 너가 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 얘기 즉슨 네가 뭐가 안 돼야 돼요? 4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k를 찾아보면 k제곱 플러스 3k가 마 4가 안 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k 뿔 3으로 들어가니까 k로 밖으로 뺄 때는 반대로 나오거든요. 마 3, 1 이해하셨나요? 네, 이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인수분해를 하면요. 선생님이 보통은 미안해요. 오, 네. 지금 이거 얘기한 거죠? 오. K 뿔 4, K 마 1이 0이 아니야 해서 너도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해서 마사가 아니야, 1이 아니야 하고 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유형 4번인데요. 지금 비급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 영역에 해당되는 친구는 A의 값이 0보다 크면서 오케이? 3분의 2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넓으니까 작아요. 작아요. 양수는 작을수록 3분의 2보다는 작고요. 0보다는 큽니다. 자, 이런 범위에 있으면 이 연두색 범위에 해당되는 A의 범위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핑크색 부분에 해당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2 음수 영역이니까 A라는 건 0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작아요? 커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맞나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사이에 있는 A의 범위들로 뭐 옳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16번 옳지 않은 걸로 보랍니다. 옳지 않은 거 몇 번에 있습니까? 1번 없죠. 마이너스 2.5는 이쪽에 있으니까 더 뾰족하게 이렇게 이 범위에 있겠죠. 하얀 범위에. 그다음 5번도 없겠네요. y는 x제곱은 3분의 2보다 크니까 조금 더 뾰족하게 y축에 붙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 5가 안 됩니다. 그다음 19번 갈게요. 19번은 A, B, C, D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A하고 D하고 X축 대칭에 그 얘기 즉슨 A와 D는 절대값이 같고 보호는 반대. 됐나요?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반대면 그 두 수를 합하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즉 A하고 D는 합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또 뭐가 나왔냐? 야 B하고 C가 X축 대칭이래. 그 얘기 즉슨 또 B하고 C가 무슨 관계 있어요? 합하면 0이 되는 관계가 있겠네요. 아무튼 A, B, C, D 다 한꺼번에 합해도 0이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럼 거기 있는 유형에서 문제를 봅시다. 19번 볼게요. 1번 맞나요? 네. 네, 맞죠. 그다음 절대값이 큰 거는 y축에 가까울수록 절대값이 크죠. 그럼 a, b, c, d 중에 절대값이 큰 a하고 b가 절대값이 큰 거겠죠? 네, a, d가 b, c보다 큽니다. 그래서 2번은 a하고 c는 누가 절대값이 크죠? a가 크죠. 그다음 b하고 d는 누가 절대값이 크죠? d가 크죠. 3번 다 옳죠 지금? 그다음 A, B, C, D 중에서 숫자가 가장 큰 건 뭐니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외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가 A가 얘가 뿔 2야. 그럼 얘가 지금 마 2야. 그런데 얘가 1이야. 얘는 그럼 마 1이야.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누가 제일 커요? A. A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B가 크고요. 그다음 C가 크고요. 그다음 D. D가 큽니다. 이렇게. 있나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값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값은 A가 맞고요. 가장 작은 값은 D, C라고 나왔으니 5번이 틀립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유형 6번에 23번 볼게요. 문장을 아직 안 적어서 게임 보면서 할게요. 세 개 다 공통점이 원점을 지납니까? 네. 네, AX 제곱꼴이라서 기본꼴은 원점을 지납니다. 0 대입하면 다 0 나오죠? 그 다음 기니 D 모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자신 Y는 AX 제곱은 축이 Y축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완전히 포개지거든요. 즉, 세 개 다 평행 이동을 X축으로 한 게 없으니까 Y축 대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Y축 대칭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위로 골로간 건 A가 양수, 음수? 음수니까 긴이네요. 맞네요. 기, D는 기업과 디귿 이 두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x제곱의 개수 앞에가 부호가 반대가 되어 있죠. 자, x제곱의 개수 부호가 반대라고 해서 이것 두 개가 항상 x축 대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실까봐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야 하나는 y는 3x제곱 플러스 x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x야. 이게 부호가 반대니까 x축 대칭이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x축 대칭이라는 건 y가 마y 되는 거거든요. y가 전부 다 부호가 마y로 바뀌어요. 그래프의 모든 부호가. 그럼 이 y자리에다가 마y를 대입하는 식이거든. 너하고 x축 대칭은. 그럼 y는 하고 시정리하면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마3x 되고 마x 이렇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뒤에 x에 비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냥 제곱의 개수만 본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틀리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3번 볼게요. 기업과 디귿은 x축 대칭이다. 이거 아까 맞았고요. 폭이 가장 폭이 좁은 건 절대값이 큰 건데 큰 거는 기업하고 디귿이 둘 다 동일하게 크죠? 그럼 기업과 디귿이 가장 폭이 좁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28, 29. 두 문제에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렵고 중요하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 차원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얘가 정사각형이야. 아니면 얘가 이렇게 폭이 같은데 얘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릴렉스 해줘볼게요. 잘 들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 A로 잡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원점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프 위의 점을 항상 미지수로 잡고 시작합니다.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를 미지수로 잡던 Y좌표를 미지수로 잡던 상관은 없으나 X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주면 좀 편한 게 X좌표를 내가 만약에 C의 좌표를 A라고 잡았어요. 오케이? 여기 좌표가 A, 0인 거지. 그럼 그대로 그래프 위의 점인 y좌표는 x에다 a를 대입하면 뭐가 되죠?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너가 a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를 미지수로 잡아버리면 y좌표가 만약에 a야 라고 잡아버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서 루트가 들어가니까 좀 안 예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x좌표를 지금 이렇게 잡은 거지. y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y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야 되냐? y좌표가 그래프 위에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4k제곱이래. 그럼 4k제곱을 y기다 대입하면 제곱하기 전 뿔마 2k겠잖아. 그럼 여기는 2k하고 마이k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네, 미리서 y좌표가 나와 있을 땐 y좌표에다 대입해서 x좌표를 거꾸로 가야 되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하면 x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야 y좌표가 제곱되어서 나오니까 조금 더 이해됩니다. 됐어요? 저는 예쁜 걸 좋아해요. 자, 그럼 봅시다. 정사각형인데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니까? 여기 좌표가 a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A. 2a가 되겠죠. a하고 y. 서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b, c, d에 c의 좌표를 a, 0이라고 할게. a, b, c, d를 a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봐.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바꿔볼까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이 되겠죠. 뭐 좌표로 싹 바꿔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오케이? 넣을 때 다 잡아봐. 이렇게. 그럼 너는 몇 콤마면? a, a제곱. 너는 마이, a제곱. 이런 식으로 서술형 해선에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풀어야 되는 건 뭐냐?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뭐죠? a제곱 아니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a제곱과 2a가 같아요 하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에 a 값이 나옵니다. 이항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a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a는 2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a가 2니까 한 변이 얼마였단 얘기죠? 4였단 얘기고 그럼 넓이는 4, 4, 6이 되겠네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고요. 이 정도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 볼게요. 29번 문제 읽고 오세요. 두 번 읽어요.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네요. 어디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 Y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 Y 좌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래프에 X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 위의 점에 X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지금 이 친구가 식이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식을 찾아봅니다. 이 Y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다고요? 마 4. 그럼 마사가 마 2x의 제곱이야. 그러면 x의 제곱이 2야. 그럼 x는 뿔마 루트 2야. 여기가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였던 거죠. 제대로 찾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사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프 위의 점 두 개의 x좌표를 찾았어요. y가 나와 있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는 또 어떤 힌트가 나왔나요? 간격이 같아요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은 루트 2 아닙니까? 맞나요? 네. 근데 이 간격까지 같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2에서 또 커지면 여기가 뭐겠죠? 2 루트 2겠죠. 루트 2를 2배 하는 값이 되겠죠. 이 값은. 즉 누가 나와버렸냐? 내가 찾고자 하는 y는 ax제곱에 그래프에 한 점이 나와버린 겁니다. 한 점이 나오면 a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몇 컴마 몇입니까? 2 루트 2 컴마 마 4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선생님은 2 루트 2 컴마 마이너스 4가 해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xy에 대입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마 4 대입하면 2 루트 2 제곱하면 뭐죠? 8a가 마 4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넣어놓고 나서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확인합니다. 야, a가 마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폭이 더 넓은 게 맞네. 이런 거. 이해하셨죠? 뜬금없이 객관식에서 a가 마인데 뜬금없이 객관식에 마사가 있었어. a 마사에다가 체크인 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찍더라도 그런 답은 나올 수가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 33번 읽고 올라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힌트입니다. 원점이 꼭지점이야. 기본형 y는 ax제곱. 네. y축이 축이야. 당연히 y는 ax제곱. 네. 근데 걔가 마사 컴마 8을 지났는데 그럼 y는 ax제곱인 이 두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사 컴마 8을 얘가 지나면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마사 제곱하면 16a가 8입니다.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야, 그놈하고 x축의 대칭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시 쓰래요.
x축 대칭이니까 y가 마y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y는 하고 수정리했을 때 y는 2분의 1x의 제곱이 어떻게 바뀌어요? 보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요 하고 바뀝니다. 그죠? 얘가 답이 되겠어요. 그다음 38번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니까 이거 그래프 어떻게 이동한 건지 윤서가 얘기해 볼래요? 상위세로. 네? 네? 어디로 평행? Y축. y축 얼마만큼? Q. q만큼. 뭘? X축. y는 ax 제곱을. 잘했어요. 그럼 이 친구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일까요? 원래 0,0인데 q만큼 y 움직였잖아. 0,Q. 네, 0,q. x의 개수가 없으면 반드시 여기가 0,q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축의 방정식. x는 0이 되겠죠. a가 양수면 그래프 모양은 아래 위, 아래로 굴러. a가 음수면 위로 굴러. 됐나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38번을 찾아보시고요. 1번. 꼭지점 0,q야. 윤석 해석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2번. y축으로 막 q 이동했대. 아니요. q 이동했죠. 틀렸죠? 2번. a가 양수면 y는 y 값은 q보다 작거나 같대. 맞나요? 틀리죠? 자, 다시. 여러분, 아래로 볼록일 때는 선생님이 무슨 값이 존재한다 했죠? 최소값. 그 최소값이 바로 이 q라고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q야. 오케이? 그 위에 있는 모든 y의 값은 q보다는 커. 제일 작은 게 q거든. 따라서 y의 값이 q 이상이야. 이 그래프의 세트는. 이 그래프의 세트는 뭐야? 음수일 때는 y의 최대값이 그냥 q인 거야. 전부 다 q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너의 세트는 모든 x에 대해서 y는 q 이하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따라서 지금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려요. 네, 3번은 틀렸죠? 4번 볼게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자, 그럼 봅시다. A가 음수니까 우리 위로 볼록인 거 알 수 있고요. 아, Q도 음수야 라고 했으니 Q는 Y 절편이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래요. 몇 사분면 지나나요? 3, 4사분면 지나네요. 자, 여러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 사분면을 지나려면 얘의 범위가 뭐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항상 그래프의 모양과 y 절편의 위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래프의 모양과 y 절편의 위치. 그래프의 모양과 y 절편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 0 이상이냐 0 이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주는 게 y 절편의 위치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가 위로 굴러있는지 아래로 굴러있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y 절편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이해하셨죠? 네. 그거 두 개 반드시 판단하세요. 일단 42번을 보고 올라오세요. 자, 이번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나요? 마이너스 5만큼. x축으로 마오 평이동하면 재윤아 x자리에다가 뭐라고 대입해야 되죠, 우리? 마이너스. 응. 아니 x 블루. 네, x는 마오가 된 거니까 x 프로의 완전 제곱식으로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x 뿔 5의 완전 제곱식이야 하고 평행 이동한 식은 2 연두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꼭지점은 일단 마오 콤마 0이 맞죠? 네, 마오 콤마 0이 맞습니다. 그다음 4x 제곱보다 폭이 좁아요, 넓어요, 이거? 넓죠? 넓어요. 네. 그다음 x가 마오보다 작은 부분. 자, 작은 그 부분에서 증감을 물어봤어요. y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래프 모양을 그려야지 알 수 있다고요. 위로 볼록인데 마삼이니까 위로 볼록인데 얘가 x는 마오래요. 그러면 양쪽 범위에서 증감이 바뀐다고? 얘는 y가 증가하는 쪽, x가 마오보다 작은 쪽은 x가 마오보다 큰 쪽은 y가 감소하는 쪽입니다. y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x가 마오보다 작으면 증가하죠? 틀렸죠? 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y의 범위를 물어보았네요. 오케이? 네, y의 범위는 꼭지점의 y좌표를 보시면 된다고요. 꼭지점의 y좌표 이 최대값이 0이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마오 콤마 0,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y의 값들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의 높이.
이렇게 0보다 전부 다 작습니다. 됐나요? 0이 제일 높아요. 즉 y가 0 이하야. 최대값이 있으면 y는 q 이하야 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q가 0이니까 0 이하야 하고 나왔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선생님 영상 멈추는 동안 자, 일단 유형 11부터 유형 14까지입니다. 46번이고요. 정수 P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다음 주어진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 있는 1차 함수 위에 있대. 해. 그럼 제일 먼저 뭐 구해야 되지, 효진아?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P, P 콤마 3P 제곱.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해니까 P 콤마 3P 제곱을 우리는 이 1차 함수식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X 자리에다 P 대입하고요. Y 자리에 3P 제곱을 대입하면 는 P뿔 4니까 이항하면 마 P 마 4는 0이 돼서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P가 2개가 나오겠죠? 앞에 개수가 3이 있는 걸 보니 정수는 1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세요. 그다음 47번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어디 몇 사분면 지나 안 지나는 뭐하고 뭐를 판단하라고요? 그래프의 모양과 y 절편의 위치. y 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벌려지고 내려감에 따라서 이게 몇 사분면 지나는지가 바뀝니다. 네. 그럼 이게 일단 그래프의 모양은 2,1입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네. 마 4,3에서 마 4,3 이런 점이 있는데 자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분면이 지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몇 사분면 지나는 겁니까? 2, 3, 4. 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분면 이렇게 되면 1사분면 빼고 2, 3, 4만 지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몇 사분면 지나요? 얘도 2, 3, 4분면 지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저 문제가 있다고요, 이제. 자, 볼게요. 얘는 그러면 y 절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럼 y 절편이랑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4제곱 하면 16, 마이너스 2분의 1 빼하면 마 8, 더하기 3 하면 마 5. 그래프는 2, 3, 4를 지나므로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갈게요. 52번이에요. 자, 52번하고 선생님이 52번과 53번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8번까지 같이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유형편에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쳐다보세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친구는 꼭지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평이동해서 어떤 그래프가 나와 하고 그래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서 꼭지점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야 너는 너를 요만큼 평이동하면 너야 라고 나왔어. 그러면 둘 다 꼭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행이동했을 때 대표적으로 모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뭐 3,4 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래프들이 이렇게 다 같이 3,4 하고 움직인다고요? 방금 1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P가 안 돼가지고. 자, 근데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꼭지점이라고요. 근데 꼭지점이 나오면 꼭지점만 움직여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 간단해요. 자, 봐요. 얘는 꼭 평행이동했을 때 바뀌지 않는 건 뭐죠? A. A는 그대로 얼마예요? 마 2입니다.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2,3입니다. 이 친구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죠? 마 B, C입니다. 그 마 B, C라는 애를 얘를 갖다가 거꾸로 간 거죠? 어떻게 가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 4만큼 평행 이동한 게 너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너를 요만큼 움직여서 너가 됐어라는 얘기야. 즉 마비에다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2가 됐어. 꼭지점의 S좌표가 됐어. 이렇게 꼭지점의 Y좌표인 C에다가 그 C에다가 Y축으로 마사 평행 이동해서 너의 꼭지점인 3이 됐어 하고 꼭지점을 이용하면 A, B, C 다 나오면 돼요. 있나요?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야 너가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했더니 꼭지점이 4,2가 됐어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인 거니까 기준 움직인 애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움직인 애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친구 꼭지점 읽어요. 5,1입니다. 그럼 5,-1인 꼭지점에서 3,2가 되려면 b는 뭐였을까요? 하나 줄었죠? 마일. b는 마일입니다. 그 다음 마일이 2가 됐어요. 3. 얼마 증가했어요? 3. 3 증가했죠. C는 3평 이동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됩니까? A만 결정하면 되죠. A는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2,14를 지난다 했으니 2,14를 대입하면 14는 3, 3은 9A 마 1이 돼서 A도 결정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거는 지금 꼭지점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얘는 2,9를 지났는데 그냥 너를 이동했는데 이만큼 이동했는데 2,9를 지났는데 그러니까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9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평이 이동한 다른 식을 찾아야 하는 거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자 이동한 만큼 써주십니다. x축으로 k만큼 평이 이동하면 이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됩니까? x 막 k 반대로 x는 k가 되려면 x 막 k하고 대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y축으로 2k만큼 평이 이동하면 y자리에 y 마이너스 2k를 대입해야 되는데 y는 하고 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뭘 대입해요? 2k를 그냥 플러스 2k를 더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 친구를 2,9를 지난데 하고 x에다가 2, y에다가 9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대입할게요. y는 얼마? 9.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에다 4 더하면 얼마죠? 6. 그럼 6과 k 제곱이 남아있죠? 이 친구 지금 마이 뿔 2k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면 k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다 평이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두 개를 다른 식으로 좀 풀었죠. 물론 이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너가 x축으로 3만큼 평이이동을 했어.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b자리에다가 x자리에다가 x 마3을 대입하고요. c자리에다가 C 마사 여기 뒤에다가 마사를 y는 그대로 대입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반대로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면 그대로처럼 보여요. 그럼 마사 하고 대입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얘야 라고 했으니까 서로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어차피 꼭지점 구하는 거와 일치한다고요. 네. 그 다음 볼게요. 57번입니다. 57번에서 뭐라고 했냐? 너의 꼭지점이 마 3,1이래 라고 했어요. 자,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얘가 지금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꼭지점의 y좌표가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 얘가 지금 x 뿔 3의 완전제곱식의 형태고 이 친구가 누구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맞아요. 마 3 넣으면 1 나오는데 그 얘기 즉슨 네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됐나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 해를 구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한 10초 앞서가거든요. 내 머리는. 나 그 해를 지금 구해버려. 너는 0. 따라서 a 마오니까 a는 1하고 5가 됩니다. 근데 a가 둘 중에 하나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 1은 안 됩니다. 왜? 최고차원. 네, 1을 대입하면 얘가 빵이 돼가지고 2차 함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5만 되겠군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 다음 61번으로 갈게요. 자, 61번은 학교 수학 익힘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애들이 이거 제일 엄청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우리 애들 잘 느낀다죠. 일찍 하려고. 100개도 소용없죠.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건데. 네. 한번 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고 y 절편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y는 ax제곱이 어떻게 돼야지 모든 사분면을 지나요? 0,q잖아. 그치? 꼭지점이 0,q니까 y축 위에 꼭지점이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니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돼요. 돼요, 이렇게. 선생님, 아래로 보는 모든 사분면 지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네. 그럼 대호만 볼게요, 이제. 네. 이 대호를 볼게요. 자, 이 대호는 A가 양수니까 음수니까? 양수. A 양수입니다. 네? Y 절편 양, A 음수입니다. Q는 양수니까 음수니까?
Y 설정 양수. 양수입니다. Q는 양수야. 자, 여기는 이 배열을 볼게요. A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A 양수입니다. Q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Q 음수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A하고 Q를 곱하면 음수. 음수야. 또는 A하고 Q를 나누면 음수야.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이 있으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모든 사분면을 칭하기 위한 AQ의 범위입니다. understand? 네. 이 유형이 생각보다 어려운 쟁이들이 많이 틀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63번이에요. Y는 AX 플러스 B야. 1차부터 물은 못 푼다고요. 자, 갑시다. 윤서야, 은하, 기울기 뭡니까? 기울기는요. 네. 양수, 음수, 0. 양수 양수, 오른쪽 위, 양수 A. B, Y절편은 뭡니까? 마이너스 음수. 됐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 친구를 뭐 숫자 넣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꼭지점이 뭐죠? A A, 0. 0. 완전 제곱식이니까 A, 0입니다. A 넣으면 0 나오죠? 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사분면이 아니네요. 축 위에 있겠죠? 어디 있어요? 어디 축에? 양수니까 이 어딘가? 있겠죠? A가 양수니까.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게요. B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되었나요? 그래프 모양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해하셨어? 네, 여기까지 선생님께